현대 수필이고 그냥 개인이 작성하는 특별히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글들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왜 읽는지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별로 다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지 그런 내용에 대한 수필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나한테 좀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시험에 어디 나올지 매년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주 흔한 일이라. 그리고 너희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와는 다르게 너희만 독서를 먼저 배우는 거 알고 있니? 다른 학교는 원래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우거든. 순천여고만 독서를 먼저 배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광양제철고 이렇게 두 개 있어. 어쨌든 원래 회고적이고 책을 왜 읽는가? 라는 거니까 굉장히 교훈적이지. 주제는 독서는 평생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또 이 글을 쓰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제시하고 있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어. 두 번째, 근거를 통해서 독서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렇게 돼. 주연이는 책 많이 읽니? 조금. 서빈이 조금. 선생님이 이제 문의 많이 받는 것 중에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애들 수업만 하거든. 중등은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좀 힘들더라고. 고등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의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넘어가서 애들이 책 많이 안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를 최근에 많이 받아 실제로. 근데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책을 안 읽는 경향이 내 생각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진 이상 이거보다 재밌는 일은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문해력이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지. 거기다가 대부분 이제 휴대폰은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짤막한 글들 특히 이제 글이라고 해봐야 한 8줄도 채 안 되는 그런 글들이지. 거기에 이제 되게 음순체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간략한 정보를 자극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런 것들만 읽어온 거야. 그러니까 장문의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두각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공부해. 그냥 결국은 우리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 거잖아. 학문을 배울 때 뭐든지.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간이 없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 시간이 많아. 뭘 조금만 줄이면 돼. 핸드폰을 조금 줄이든지 뭘 줄이면 되거든. 줄여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그래도 뭐 너무 어려운 책도 필요 없어. 막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읽지 말고 조금 쉬운 책 위주로 해가지고 책을 한 권 한 권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너희 그 이제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순천의 교육청에서 입시 컨설팅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돈을 받고 20비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 불법이야. 무허가야. 여기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밖에 없고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애들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인가받은 사람이야. 어쨌든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들 이제 성적이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알 수는 없어.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왔으니까 성적이 이제 좋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게 될 텐데, 그치? 우리가 교과 전형이 몇 퍼센트 정도 되니? 전체 수시에서 알고 있니? 한 70% 정도 돼. 대부분 교과로가. 학종은 30% 정도밖에 안 돼. 학종으로 가는 애들 많이 없어. 그런데 이제 되게 학생부 종합 전형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학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인서울학교의 15개 학교 정도, 국숭 세종대 정도까지로 줄여버리면 그 안에서만 보면 교과가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서울의 대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서울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조금 알아야 돼. 선생님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려고 했었거든. 네, 고등학교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니? 그냥 일반고 1,800개 있어. 엄청나지? 여기 뭐 순천만 해도 엄청 많잖아. 인구 뭐 30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많잖아. 그 한 1,800개 있단 말이야. 1,800개에서 이과 1등, 문과 1등이 1년에 각각 한 명씩 쏟아져 나와. 전교 1등만 우리나라에 1년에 3,600명씩 쏟아져. 그래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해도 서울대를 못 가는 거야. 3,600명이거든. 그럼 서울대가 3,600명을 다 못 받아. 그러면 연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서강대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그래. 그러니까 한양대 정도까지는 거의 전교 1, 2등이 가는 학교들이야 실제로. 자, 그러면 니네가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애들을 뽑아야 돼.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너희 학교 1등이 있고 과학고 1등도 있을 거고 외고 1등도 있을 거고 뭐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교 1등도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성적은 다 1.1, 1.1, 1.1, 1.1이야. 어떻게 구분해?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다 1.1인 1.0, 1.1, 1.2 이런 애들만 지원을 할 거거든. 사실 과학고에서 1.2가 그냥 일반고에서 1.0보다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 사실. 그냥 과학고에서 1.2 정도 나오는 애가 어딨어. 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진짜 성적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그 정도면. 그러면 너희가 서울대 입장이라면 그런 애들만 진짜로 한 3,600명이 지원을 할 텐데 그 중에 우리 정원에 맞게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이 좋은 건 당연해. 우리 서울대 막 5점대인 애들, 3점대인 애들 지원 안 하거든 애초에. 그럼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은 어차피 전교 1등일 거야. 그러니까 성적은 조금 뒤에 두고 어차피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너의 생기부를 보면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다양한 책을 읽었으며 그 책을 가지고 교과에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전공에 대한 좀 관심은 있었는지, 융합적 사고력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하고 너희들은 그런 것까지 잘해야 돼 라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전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지 교과를 뽑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교과는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럼 연세대 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줄고 교과가 조금 늘어. 고민대 학교는 교과가 조금 더 늘겠지. 조금씩 이렇게 늘어.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게 비율이 역전이 되지. 교과를 훨씬 많이 뽑아. 점점.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성적이라도 좋은 애 뽑을래야 교과는.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이 내가 책 읽으라고 하는 건 책을 읽어야 그런 얘기도 이제 내가 그 이기적 유전자 읽지 말라고 그랬지. 이기적 유전자 무척 어렵거든 책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거 완전히 이해해서 읽었다라는 거 대학 교수님들도 아주 잘 압니다.
물어보면 잘 몰라. 무슨 내용인지. 그걸 완전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쉬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교과의 연계도 한번 해보고, 요거 이제 생명과학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책을 자꾸 읽어야 가능한 거지. 그냥 인터넷에 하루 이틀 찾아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꾸준히 읽어둔 책 중에 어떤 국어를 이제 만약에 배우는데 갑자기 이제 팡 하고 그 책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 이제 연결을 짓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너네 독서록 뭐 진로 맞춰서 써와라고 해서 그때 가서 찾아보고 하면은 이게 생기부의 품질이 훨씬 떨어지겠지. 꾸준히 읽다가 이게 연결이 되네 이렇게 생각한 애라 그냥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내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성적을 올리는 건 당연하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좀 책을 정해서 읽어보고 독서록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뭐 한 줄 정도만 그래 나중에 내가 무슨 책이었는지는 알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해놓는 걸 나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 자, 그 말 그대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네. 빌드업이 장난 없지, 그치? 책 속에 길이 있대. 이 사람은 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경험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뭐야? 너희도 그냥 대화할 때도 생각해 보면 돼.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맞아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경험을 제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다 괜찮아. 이 사람이 살던 곳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남춘천역이라는 곳이야. 그 춘천 어디 있는지 아니? 아니 어디 있어? 맞아. 강원도 뭐 거기 유명한 거 뭐 있니? 어? 맞아. 닭갈비 엄청 유명해. 너희 그 동백꽃 배웠지? 동백꽃 중학교 때. 그거 쓴 사람 이름이 뭐지? 작가 김유정. 어, 그분이 춘천 출신이야. 김유정을 기대했는데 닭갈비 얘기가 나왔네. 농담이야, 농담이야. 물어보면 다 닭갈비 얘기해. 닭갈비. 나중에 이제 너희 서울로 대학 가게 되면 보통 그 이제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ITX라고 지금은 기차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우리 때는 훨씬 느린 기차가 연결돼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 MT 가고 할 때 춘천으로 많이 가. 그래서 그때 많이 가보게 될까. 가평 춘천 많이 가거든. 어쨌든 난 춘천역이 바라보였고 외로울 때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소양강은 아름다웠고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박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역으로 떠올리는 건 아니야. 사실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대. 그때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어. 자유교양 문고라고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고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히 반을 꾸려서 선생님이 지도도 해줬어.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른 친구들은 귀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서를 행복이란 감정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나 책 읽는 게 엄청 행복했대. 그 경험을 통해 읽기는 저희 유년 시절에 기쁨, 격려, 흥분, 위안, 항울과 행복했대.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긍정적 느낌들을 나열하고 있네. 그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지? 진짜로 물어보는 거니? 그런 거 아니지.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무슨 법? 그렇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지.
그때 그게 최고였다는 거야.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서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대.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여.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들, 이 감정 우리 위에 써 있지? 쭉 나열했었잖아. 기쁨, 격려, 흥분, 위안, 황홀과 행복.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과거 그리고 현재 청소년의 공통점이야.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아. 근데 이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않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점이야.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고 있어. 이런 형식을 해서 자문자답의 형식이라고 하지. 결국 책 읽기는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일이야.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대. 이런 걸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 바로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게 청소년기의 독서의 가치가 되겠지.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 뭐야? 여기 있네.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 라는 주장이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지 뭐.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보의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 가치가 커 작아? 가치가 작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대는 눈이야. 여기서도 자문하고 자답하고 있어. 그래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 또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것. 아예 새로운 지식도 창조해야 돼. 그래서 좋은 학교들에서 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책 읽기의 가치야.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로지 책뿐이야. 책밖에 없어. 이런 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너는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방학이 없거든. 학원방 따로 하지 않아, 고등학교. 뭐 수학은 하기도 하는데, 여름은 특히 방학이 없고, 겨울은 설 끼고 나는 한 2주 정도 쉬어. 너희들은 학원을 와야 되고, 다른 선생님이 그 중에 수업을 해주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주에 공부는 어떻게 하나, 이런 수많은 걱정들 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1년에 2주 정도 그렇게 쉬는데, 그 2주 쉴 때 항상 이제 여행을 다니거든. 여행 다니는데, 올해는 이제 체코랑 스페인 이렇게 두 군데를 갔다 왔어. 가면서 이제 여행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도 이제 대학 가면 그렇게 하게 될 거거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외 같은 거 해서 돈 좀 이렇게 모아서 엄마한테 한 반쯤 보태달라고 하고, 반은 너희 돈으로. 어머니가 다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나는 크게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또 너희들이 번 돈으로도 좀 어느 정도 뭐 충당을 해가지고 한번 나가봐. 어디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대학생 되면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하나가 멀리 갔다 오는 거. 왜냐면 너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거든, 대학생 때. 그 대만도 많이 가고. 근데 나는 이런 데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 이유는 이거는 나중에 너희 취업해도 많이 가.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는 뭐 2박 3일, 3박 4일로도 많이 가, 그냥 취업하고도. 근데 나중에 취업하잖아? 일주일씩, 2주일씩 휴가 내는 거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방학 너희 이제 하고 이렇게 좀 맡겨놓고 갔다 올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한번 뭐 한 달도 가보고 이런 경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 갈 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새 친구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터넷 만능주의야. 앞에서부터 끝까지 진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거든. 근데 인터넷은 정말 나도 이제 그거 많이 찾아봐. 나도 인터넷 많이 활용하지. 근데 정보가 정말 이렇게 뭐 날라다닌다고 해야 되나? 뭐 블로그 들어가 보면 막 그런 것들도 있어. 막 오늘 파리야 맛집을 알아볼까요? 막 이렇게 해놓고서 막 엉뚱한 얘기 나오다가 끝나. 실제로 어, 맛집을 알아볼까요? 했는데 막 불만 사항만 있고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막 이런. 진짜 그래.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나는 여행 책자를 꼭 한 권 사거든. 그래서 뭐 스페인을 간다 그러면 스페인 책자를 한 권 사. 그럼 그 스페인 책자는 이제 책을 팔기 위해서 정말 목차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진짜 예쁘게 해놨을 거 아니야. 숙소부터 뭐 이제 간단한 말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필요한 문화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책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은 정보가 진짜로 범람되어 있다면 책은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하위 지식부터 상위 지식으로 쭉 갈 수 있게끔 되게 도와주는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나는 진짜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도 어디 여행 준비할 때 그 책 한 권 정도 진짜 돈 안 아깝거든. 그 이상의 가치를 꼭 해주더라고. 자, 그래서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까지 다 다루게 돼. 이런 데서는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야. 문학 작품은 상상의 집이다. 무슨 법? 내 마음은 호수다. 문학 작품은 상상의 집이다. 무슨 법이야? 은유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문학 작품이라는 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언어의 예술이란 뜻이지. 그치? 얘는 상상력 기반의 언어 예술이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지금 너희도 방금 스페인 갔다 왔잖아. 그치? 체코도 갔다 오고.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네, 들어오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 잠깐만 기다려. 여기 프린트하는 거. 너 이렇게 오늘 늦었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찾고 있어. 너는 학교에서 무슨 수업 하고 있니 지금? 이거 그대로 시켜. 아, 이거 배우고 있니? 자화상은 다 배웠니? 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만들게 돼.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학을 읽게 되면 이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문학 작품 읽기의 효과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네.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여기도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이 책이다. 그릇은 책이다. 무슨 법? 논유법. 책은 그릇이다. 이렇게 되겠지. 원관념이 책이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불러. 앞으로 담화 표지는 빨간색 세모를 치면서 항상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요거 색깔별로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담화 표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표지판 같은 거거든. 그래서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앞에랑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지. 이런 표시를 주는 게 담화 표지야.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치? 다들 이제 책 읽어야 되는데 물론 할 말은 있을 거야.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 정도가 되겠지.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잖아. 공부하기도 바쁜데 유튜브 할 시간은 있지만 책 읽을 시간은 없는. 맞아? 아니야. 그리고 게임, 텔레비전, 넷플릭스인데 뭐하러 책 봐. 혹은 재미도 없는데 꼭 읽어야 해? 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되겠네.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뭐 1, 2, 3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상충되는 의견이지만 인정해주고 있지. 아, 맞아, 너희 말도 맞아. 자기 말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제안하고 있지. 아, 그래, 너희 말도 맞지만 우리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해. 여기서 하기 쉬운 일은 뭘까? 하기 쉬운 일. 그렇지. 하기 쉬운 일. 게임. 또 뭐 있어? 텔레비전. 뭐 영화. 이런 것들은 편하잖아. 넷플릭스, 유튜브. 즐거워. 하지만 정신적 능력을 막 키워주지는 못해. 그러나 반면에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의 정신의 키는 훌쩍 커져. 이것도 역시 비유적 표현이지. 정신의 키. 정신의 키가 없거든. 훌쩍 자라납니다.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지만 어렵고지만 부담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돼.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고 있어? 책 읽기지. 요거 하나 또 해보자. 정신의 키라고 했는데 우리 정신 눈으로 볼 수 있니? 맛볼 수 있니? 들을 수 있니? 그러면 냄새 맡을 수 있니? 촉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 이렇게 5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걸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불러. 알겠지? 뭐 예를 들면 평화, 사랑, 행복, 뭐 통일 이런 것들. 볼 수 없잖아. 봄 볼 수 없잖아. 맛볼 수도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맛볼 수 있거나 냄새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이제 구체적 개념이라고 하거든.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여기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했어?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지. 정신을 키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했잖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불러. 추상적 관념 개념 다 괜찮아. 관념을 뭐 하고 있어? 구체화했어. 구체화 중에서는 시각화야, 청각화야, 뭐 후각화야, 미각화야, 촉각화야 볼 수 있는 것처럼 했지. 그러면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네. 키는 훌쩍 자라납니다. 뭐 하고 싶고 즐겁게 하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게 해. 무의미한 시간으로 그냥 유흥으로 쭉 가버려. 오락으로. 하지만 책 읽기는 나중에 나한테 무언가 반드시 도움이 돼.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편견 말이지요. 비늘이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지. 경험이라는 비늘 역시나 비유적 표현이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야.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독서를 많이 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책 많이 읽어.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겁니다. 직유법이고. 신봉사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 심청전.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 요 길이라는 건 여기도 비유적 표현을 썼지 실제로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의미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야. 인생의 길.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이야.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이야. 바로 책 읽는 거.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로 둘러싸이게 돼. 광휘. 또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야. 빛이 휘감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눈부시게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야. 이런 단어를 많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야? 수업이는? 맞아. 정확해. 진짜 정확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똑똑한 척 할 수 있어. 알겠지.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 정리 조금 더 해보자.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까? 여기가 이제 처음 단락이 되겠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쓰자. 써 괜찮아. 어린 시절의 경험이지. 좀 왼쪽에다 쓸래.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책 읽었던 경험이네. 그래서 요 처음 부분에서 깨달음을 하나 얻거든. 무슨 깨달음을 얻니? 책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 맞아. 그래서 경험. 독후감 쓰면서 행복해. 그래서 결핍을 나는 충족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마 책을 읽으면 결핍을 충족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책 읽기는 중요해. 을 깨달았어. 자, 옛날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이 여기지? 얘가 가운데 부분이 될 것 같아. 책 읽으면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책 읽기는 이런 가치가 있어. 라는 설명이지. 책 읽기의 가치 정도가 되겠네. 마지막은 책 읽기가 이런 너희한테 이점이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해주고 있네. 처음, 가운데, 끝. 평생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